자, 우리 13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15번 문제보다 13번 문제가 더 마무리 짓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15번이 쉬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13번 문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그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게 당연히 핵심적인 조건이겠죠. 우리 연속 이런 말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극한값과 함수값은 동일해. 라는 개념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친구는 F28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F28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신 조건, 가본 조건을 보시면은 0부터 12까지만 잘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를 줬어요. 맞아요? 그러면 0부터 12까지 fx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fx는 루트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1, 분의 AX라는 친구로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새끼를 나눠줬기 때문에 이 친구가 0이 되는 지역에서는 얘로 정의해 주시면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녀석이 0이 되는 지역은 X가 0일 때 한순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X가 0이 아닐 때는 우리는 fx를 무조건 얘로 계산할 거고 X가 0인 순간에서는 F0 값은 분명히 존재할 거야. 내 말 이해되지? 근데 그 F0 값은 무슨 값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냐면 이 녀석의 극한값으로 우리는 취급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F0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때 fx라는 친구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이 생각을 일단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번 조건은 전혀 어렵지가 않죠. 우리 K라는 지역에서부터 K 플러스 12까지 즉 X좌표가 12만큼 떨어져 있는 그 지역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이다. 즉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X값을 12만큼 키울 때마다 Y값은 6만큼 커진다. 이 얘기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죠. 제 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구해줘야 되는 값은 F28인데 문제에서 fx는 딱 0부터 12까지만 정의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나번 조건까지 같이 곁들여서 F28을 0부터 12까지의 어떤 한 지역의 함수값으로 표현해줘야 되는 거 맞죠? 왜냐면 F28 구하려고 여기다가 28 넣을 순 없잖아. 자, 내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F28이라는 친구는 X좌표가 12만큼 이전 지역인 F16이라는 지역에서부터 6이라는 친구를 더해준 거와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고 F16도 아직 0부터 12까지 지역이 아니니까 한 번 더 왼쪽으로 12칸 지나간 F4라는 지역에다가 6 더해준 거에다가 6 더하기 12라는 친구로 표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거라 결국에 내가 구해줘야 되는 값은 뭐다? F4 값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F4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4를 집어서 값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A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A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 말 이해됐지? 그래서 A만 찾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에서 정의된 이 fx를 보면 0부터 12까지야. 딱 이렇게 12만큼 차이를 준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이 식으로 우리는 F0과 F12를 찾을 수 있어요. 맞아? 그런데 F0과 F12는 딱 12칸 차이 나니까 함수값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줘야 돼요? 6만큼 차이가 나줘야 되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F0뿐만 아니라 누구도 당연히 같이 체킹해줘야 된다. F12라는 친구까지 같이 체킹해서 두 녀석의 함수값 차가 6만큼 차이가 난다. 이것만 이용해줘도 A값이 바로 나오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극한만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극한 계산하기 위해 분자 분모의 이 녀석과 그 짝꿍이 친구를 곱해주면 우리 2x가 되죠. 여기는 2x, ax, 2분의 a 살아남고 분자에는 루트 2x 더하기 1 더하기 1이 남으니까 0 집어넣어주면 2가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값은 a다 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전혀 어렵지 않죠? 암산으로 해도 되죠?
극한 계산. 그 다음에 F12는요, 0이 아닌 지역이니까 그냥 12 넣어주시면은 5 빼기 1, 4. 그 다음에 12A, 3A인가요? 그래서 3A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A만큼 차이가 나니까요. 2A가 뭐가 돼줘야 된다? 6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A라는 친구는 뭐가 된다? 3이다. 이렇게 딱 쉽게 나오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A 값이 3이니까 우리는 F4 값을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 F4 값 4 집어넣어 주시면 3 빼기 1, 2에다가 4A, 2A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 값은 6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에다가 12 더해 주시면 정답 얼마가 된다? 이제 18 이렇게 되는 문제였고요. 문제 자체가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들이고 평균 변화율을 얼마나 적당히 잘 사용하는지를 좀 묻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는 좀 잘 점검하시고 사실 틀리면 안 돼요. 그치?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여러분들 정도의 A2반 정도면 이 정도 추론은 충분히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된다.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5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에 이제 문제를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문제가 묻는 상황이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fx라는 친구가 x제곱 마이너스 px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친구가 아니라 절대값 fx라는 친구가 같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절대값 fx와 y는 x 더하기 t라는 친구의 교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교점을 알파 t, 그 다음에 가장 큰 교점을 베타 t라고 하자라고 이제 문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절대값 그래프와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최소 2점 이상에서 만나고 있을 때를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가장 작은 x좌표와 가장 큰 x좌표 이렇게 설정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gt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 인테그랄 알파라는 지역에서부터, 즉 교점 중에서 가장 작은 교점인 지역에서부터 가장 교점 중에서 큰 지역까지 정적분을 할 거고, 그때 어떤 친구를 정적분할 거냐? 절대값 fx에서 x 더하기 t라는 이 직선을 뺀 이 친구의 정적분 값을 계산할 거야 라고 gt를 이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랬을 때 gt의 최대값이 얼마가 돼줘야 되냐면 12가 돼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맥시멈 값이 이제 12라고 돼 있나요? 2분의 1? 저걸 어떻게 12로 보고 있죠? 자, 2분의 1이라고 이제. 그러네. 피곤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dx. dx. 자, 죄송. 지적 고마워. 지적 많이 해줘야 돼, 얘들아. 알았지? 쌤이 야행성이거든. 선생님 야행성이야. 사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우리 엄마가 그러고 있어. 야, 네가 재종을 나간다고? 이러면서. 되게 대견해 하시거든요. 아침 못 일어나는 사람이어가지고. 자, 아무튼 이제 맥시멈 값이 2분의 1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찰해야 되는 함수가 절대값 fx와 직선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교점 중에서도 가장 작은 교점, 큰 교점을 같이 동시에 관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만나고 있는지를 먼저 관찰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 그려봐야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0과 P에서 만나면서 접어 올린 이런 이차함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관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관찰해야 되는 함수가 절대값 함수 하나와 즉 곡선과 직선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직선들, 수많은 그을 수 있는 직선들 다 관찰할 거야? 아니지. 가장 특이할 때를 관찰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곡선과 직선들의 위치 관계에서 가장 특이할 때가 언제예요? 접할 때지. 그러니까 당연히 접할 때 요걸 여러분들은 우선순위 1번으로 먼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직선 하나 있죠? 여러분들 특이하다라는 게 뭐냐면 위치 관계, 즉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 그 경계선, 그게 특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교점 개수 달라지잖아. 이거보다 위에 있을 때랑 이거보다 아래 있을 때 교점 개수 달라지죠? 또 어느 점을 지나면 또 교점 개수가 거기서 달라지죠? 요 점. 그렇죠? 요 점 지나는 직선 그거보다 위에 있을 때랑 아래 있을 때랑 교점 개수가 달라지잖아. 이런 직선들이 특이 직선이에요. 됐죠? 그
하지만 원래는 특이직선이 또 이 새끼입니다. 이 새끼지만 이 새끼는 볼 이유가 없어. 왜? 교점개수 하나밖에 안 만드니까. 알파 t, 베타 t랑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1번 아니면 2번 쪽에서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직선에서부터 GT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1번 직선은요, 알파가 여기죠. 가장 작은 근. 교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근.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곡선에서 직선을 빼서 정적분을 할 거거든. 근데 우리 1번 직선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 곡선보다 뭐 하고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정적분 값이 항상 무슨 수로 나오겠어요? 음수로 나오겠죠.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곡선에서 직선 뺀 걸 정적분하면 음수 나오겠지. 맥시멈 값이 나올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리고 1번 직선보다 위에서 그려주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넓이가 더욱더 더 큰 음수가 될 테니까. 아, 그러니까 뭔가 1번 직선 쪽에서는 맥시멈 값이 나올 수가 없겠다. 자, 제 말 이해되시는가요, 지금? 그래서 1번은 볼 이유가 없어. 그치? 그러면은 이제 2번 직선을 여러분들이 봐줘야죠. 그치? 그러면 2번 직선 같은 경우에는 알파라는 지역이 어디가 됩니까? 요점이죠, 요점. 요점이 알파 이렇게 설정이 되실 거고 여기가 베타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곡선에서 직선을 뺐으니까 여기 지역은 양수 넓이로 나오실 거고 여기 지역은 음수 넓이로 나오실 거라서 만약에 이 직선이 맥시멈 직선이었다고 치면 A 빼기 B라는 친구가 2분의 1이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직선이 맥시멈 직선인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지. 자, 그러면 이 직선보다 내가 밑에서 직선을 긋게 되면 그때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잖아. 그치?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이 무조건 음수로 나오겠죠. 그치? 그럼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거보다 살짝이라도 위로 그려주게 되면 양수 지역의 넓이는 조그매해지고 음수 지역의 넓이는 졸라 커지게 되죠. 그럼 맥시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맥시멈은 딱 어디 지역이다? 2번 지역이다. 이럴 수밖에 없다고. 자, 제 말이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끝났어요. 우리 맥시멈 값이 2분의 1이라는 건 A 지역에서 B 지역의 넓이를 빼준 게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추론할 게 없죠. 사실은 이제 곡선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니까 솔직히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1번 아니면 2번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다른 직선들은 너무 일반적인 직선이잖아. 뭐 그 직선에서 어떻게 맥시멈이 나오겠어. 그렇지 않냐?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2번 찍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2번. 그리고 아니면 딴 거. 그쵸? 자, 그러면 이제 2번 직선의 넓이가 이제 2분의 1이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뭐 넓이 계산하면 되죠. 이제 넓이 계산할 때도 약간 이렇게 계산하면 마음이 아프지. 0부터 여기 지역까지는 이 곡선에서 이 직선 빼가지고 정적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직선에서 이 직선 빼가지고 정적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에서부터 얘까지 이제 정적분.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지.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A 빼기 B 구하고 있으면은 뭐 식이 졸라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아? A 빼기 B를 구하고 싶으니까. 뭐 하면 될까? 설마 그렇게 구하셨어요? 그렇게 구하면 좀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수트 잘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구하면 돼?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A 빼기 B라는 의미가 실제로 A를 직접 구하고 실제로 B를 직접 구해서 둘이 빼는 것도 맞겠지만 A랑 B를 각각 계산하기에 꽤 복잡하면 주변 도형을 같이 이용해주자 라는 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특히나 넓이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그게 굉장히 트렌드였는데 그러면 나는 A에서 B라는 친구 뺄 때 뭐 이 새끼는 구해주기가 쉬워도 이 새끼는 좀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 하나 설정할 거야. 이걸 하트. 그러면 우리는 A 빼기 B라는 친구를 A 더하기 하트라는 친구에서 당연히 B 더하기 하트라는 친구를 빼준 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A 더하기 하트라는 친구는 그냥 누가 됩니까? 이 새끼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넓이 공식 쓸 수 있지 않나요? 그치? 넓이 공식 바로 써주시면 이 친구는 6분의 1에다가 최고 참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라고 써주고 P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친구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자. 원래 이참수가 이렇게 생겼던 건데 그거 잠깐 뒤집은 거잖아. 원래는 이런 이참수가 있었던 거라고. 그치? 그러면 요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에서 이 부분의 넓이 뭐 해주기만 하면 돼?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 B 더하기 하트 나오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요 교점 하나만 체크해주고 넓이 공식 한 번 쓰고 여기서 넓이 공식 한 번 써서 빼주시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제발 이해됐죠? 그래서 나는 이 교점 하나만 구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이 교점 같은 경우에는 직선 X죠. 왜냐면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X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이차함수 X제곱 더하기 PX인가요? X제곱 빼기 PX군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교점은 우리가 바로 P 플러스 1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우리는 B 더하기 하트라는 친구 넓이 공식 바로 쓰면 6분의 1이라는 친구에서 0부터 P 플러스 1까지 이만큼의 넓이는 P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거기에서 이만큼의 친구 빼주시면 되죠? 이만큼의 친구는 6분의 1 P 세제곱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6분의 1의 P 세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값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래서 적분 구간을 요렇게 끊어가지고 계산하기보다는 내 말 이해돼?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참수와 직선의 넓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넓이 공식으로 최대한 쉽게 판단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됩니다. 됐죠? 또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B 더하기 하트를 어떻게 계산해도 될까요? B 더하기 하트를 어떻게 계산해도 될까? 이렇게 끊어도 돼요. 이 삼각형 하나와, 아이고, 삼각형이야? 곡선 아니야? 이렇게 삼각형 하나와 이 부분의 넓이. 이것도 직선과 이참수의 넓이인 거잖아. 그러면 P랑 P 플러스 1은 한 칸밖에 차이 안 나니까 여기는 그냥 6분의 1이겠죠? 요만큼의 요 활골 넓이가. 이거 딱 영어 듣기 전화 아니야? 그치, 영어 듣기에서 나오는 그치, 디스카운트, 이런, 그런 문제에서, 그치? 이거 삼각형 넓이에다가 6분의 1 더해준다, 라고 생각해서 B 더하기 하트를 표현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적당하게 넓이를 쪼개가지고 넓이 계산을 빠르게 하는 그런 잔처리 연습들은 좀 해주는 게 좋다. 알았지? 왜냐면, 여러분들은 계산 잘하는지 못하도 나는 계산을 너무 못하거든. 나는 이거 그러면 무조건 틀려, 나. P 플러스 1까지 정적분 이런 거 하잖아? 그럼 기호 파티에 의해 나는 실수를 엄청 많이 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21번은 좀 문제가 이제 생긴 거에 비해 너무 시시해요. 이 문제 진짜 시시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수원을 맡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수투는 산모도 그랬고 좀 문제가 오히려 쉬워지는 추세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나 이거 켰니? 안 켰어? 아야 이거 켰잖아. 그치요? 자, 그러면 21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21번은 혹시 맞춘 사람 좀 있나요? 혹시 손 한 번만. 오케이. 우리 반에서 한 20% 정도 맞췄네. 비원반 아까 수업했는데 한 명이 찍어서 맞췄더라고. 어떻게 이런 걸 찍죠? 그래서 나는 사실 내가 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가 답을 보고 온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약간 이거 답 뭐야? 나 답 모르는데 55인가 이러잖아. 약간 5를 찍는다는 게 심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치? 117 이런 거면 좀 찍을 수 있잖아. 그치? 아니면 137 이런 것들 홀수 이런 거면 몰라도 그것도 57도 아니고 그치? 59도 아니고 63 이런 것들도 아니고 5를 찍어서 맞췄다 그러길래 그래서 이제, 축하한다고는 해놓고 약간의 의구심이 나 학생을 믿어야 되는데, 그치?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학생을 못 믿고 있네. 잘 찍었다라고 제가 잘 칭찬을 해줬어요. 아무튼 그래서 비원반에서는 한 명이 맞췄고,
근데 뭐 잘 모르겠고 그래도 A2반 같은 경우에는 좀 있네요. 한 13명, 14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셨어요. 21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고 참계수가 1이면서 F반이 0인 3차 함수 fx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뭐 당연히 써줘야 되는 조건이겠죠. F0은 0이다. 최고 참계수는 일단은 이제 1이니까 뭐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일 겁니다. 양수 P라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P는 양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K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이제 gx라는 함수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fx라는 친구랑 K의 fx-p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x가 P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이 새끼 그려주는 거고 x가 P 이후 지역일 때는 이 친구를 그려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조건들을 보면서 중요한 조건들 먼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잖아. 항상 가번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 특히 미분 가능성, 연속성 이런 말들은 항상 첫 문제풀이에서 꼭 사용하는 그 조건들이죠. gx라는 친구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본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P라는 지역에서 연속성도 따져줘야 되겠고 미분 개수도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한번 따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연속이어야 되니까 P를 각각 집어넣어 주시면은 FP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KF0 값이랑 같을 거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F0 값은 우리가 이미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도 0 처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FX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인수를 두 개 갖고 있는 거네. X 하나와 X 빼기 P. 맞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인수를 최소 2개 이상 갖고 있을 때부터는 fx를 일단 인수 정리로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인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추가적인 인수가 더 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미분계수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P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P 값과 그 다음에 이 친구 P 집어넣어 주시면은 KF'0 값 이렇게 처리가 되실 건데 아직 우리가 뭐 알파가 무슨 값인지 모르니까 요거 미분해서 P 집어넣어주면 아주 멋있는 식들이 막 나올 거라. 그치? 요거는 일단 좀 나중에 쓰는 걸로 합시다. 그런 감각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좀 나중에 써주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조건 봅시다. 나번 조건 뭐라고 돼 있나요? x에 대한 방정식, 즉 gx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2p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g라는 친구가 0이 되게 해주는 그 모든 실근의 합은 2p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gx라는 친구의 구성품이 얘 아니면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 0이 되는지 얘가 언제 0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사만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우리 fx가 0이 되는 지역은 0p 알파예요. 맞아요? 0p 알파. 그런데 나 p 이전 지역에서만 그림 그릴 거니까 일단은 여기에 실근 중 하나는 확정됐습니다. 0. 맞아요. 그 다음에 알파라는 친구는 p보다 작은지 p보다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알파는 약간 세모 처리해 놓을까요? 그치? 알파는 P 이전 지역에서 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FX-P라는 이 친구도 우리가 실근 확인해 봅시다. P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근이 P거나 2P거나 P 플러스 알파일 거 아니에요. 자,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P 이후 지역이기 때문에 P랑 2P는 무조건 실근으로 확정입니다. 근데 알파 더하기 P라는 친구는 I don't know예요. 세모예요. 세모. 왜? 알파라는 친구가 음수이면 P보다 왼쪽 지역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근으로 인정하면 안 되고 알파가 양수이면 근으로 인정해야죠. 그래서 이제 세모 처리를 해놓았을 때 그때 이 근들의 합이 2P여야 합니다. 2P.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여기서 이제 근의 합이 2P라는 건 어찌 보면 다 합쳤을 때 이 새끼만 살아남고 얘네들은 다 죽기를 원한다. 뭐 이런 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알파가 양수였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알파가 양수였을 때 생각해봐. 그러면 알파가 양수면 얘 P보다 커지는 숫자인 거 맞죠? 그럼 얘도 근으로 인정해야 되죠.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이 친구가 근으로 인정되든 근으로 인정되지 않든 이미 요 세 친구 다 더해봤을 때 이 P보다 어때요? 무조건 크죠? 자, 제 말 이해돼요? 얘가 근으로 인정되든 안 인정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치? 이미 이 세 친구의 합만으로도 이 P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 그건 결국에 알파가 무슨 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게 알파는 무슨 수다? 음수다 이 소리죠.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알파가 음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근이 바로 확정이 돼요. 이 새끼는 근으로 인정하면 안 돼요. P보다 작은 근이라서. 그 다음 이 친구는 음수이기 때문에 근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도 근, 너도 근, 총 4개 근들이 나온다는 소리고 그 4근의 합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2P가 돼줘야 되니까 알파는 무조건 뭐가 돼줘야 돼? P다. 이렇게 깜깜하게 나오죠.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fx라는 친구는요. x-p, x 더하기 p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무리 뭐 해주면 됩니까? 아직 미분 계수 요거 안 썼잖아요, 요거. 요것만 우리가 좀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f'P 값은요, 여러분들 P 지역에서 미분계수 내가 찾아줄 때 이미 P라는 인수 갖고 있으면 요 새끼 지워주고 P 넣어주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러니까 f'P는 2P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f'명도 0에서 미분계수 보려고 했는데 fx가 이미 0이라는 근 갖고 있으니까 이 새끼 지우고 00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P 제곱에다가 k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kp 제곱 이렇게 들어가시겠네요. 됐죠? 그래서 k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까지 이쁘게 잘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까지 설정되실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뭐 그래프 그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죠? 그치? 그래프 뭐 그냥 바로 그려지잖아.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니? 마P랑 0과 P에서 일단은 이제 3참수가 이렇게 그려지나 우리는 P 이전 지역까지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P, 2P 이렇게 근이 설정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평행이동했으니까 0, P, 2P 이렇게 근을 가지는 3참수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0, P, 2P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크게 좀 진폭이 큰 3참수로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gx의 극값 중 가장 큰 값이 2분의 3루트 3이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실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우리 극대 지역 체크해 주셔가지고 그 극대 지역의 함수값이 2분의 3루트 3이다. 그것만 써주시면 P값 바로 나오게 됩니다. 되지? 그래서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21번 풀이가 거의 없었던 풀이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근 같은 것들의 합이 얼마다 이런 표현 나왔을 때 그 근 처리를 조금 제대로 못하시면은 조금 돌아갈 수 있는 풀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지에서는 이제 뭐 상세하게 알파가 양수, 음수, 0일 때 막 케이스 나눠서 했는데 당연히 나도 케이스를 나눈 거겠지만 사실 알파가 양수이면 너무 자명하게 안 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알파 바로 음수로 갔었어야 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다 된 것 같고 이제 우리 정적분 기출 프린트 중에서 질문 번호 먼저 체킹하고 또 같이 봐야 되는 문항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오버 분석 자료 넣어놨는데 제가 숫자 바꾼 문제들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틀린 번호들에 대해서는 숫자 바꾼 문제들 먼저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맞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뉘앙스 또는 비슷한 주제 또는 뭐 같이 좀 연습해보면 좋을 문제들 실려놨으니까 요거를 또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숙제로 할까요? 그래, 이거랑 수특 2개. 예, 그러면 뭐 그래? 딱 적당해?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 오케이, 적당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숙제는 요거 전체 다에다가 수트 7단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분석 자료. 네. 그 수투만 넣어놔서 수원은 제가 특강 친구들에게 줘야 되는 거라서 제가 수투만 이번에는 좀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정적분 기출 프린트 질문 번호 먼저 받아볼게요. 질문 많아도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질문하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네, 17번. 그 다음에 또, 배 아파. 네네네. 17. 잠깐만요. 표기 좀 하고요. 17. 그 다음에 또, 그다음. 네, 37이요. 37이요. 잘 못 들었어요.
29번이요. 29번이요. 네, 또 배 아파. 23번. 그다음에 또 있나요?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칠판 글씨가 안 보여. 이게 생각보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측면에서 수업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멀리서 쓸 때는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는 게 너무 귀찮아. 아, 근데 여러분들이 또 써야지 누가 질문을 했는지를 알 수 있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었네. 그치? 여러분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었네.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지금 질문 나온 번호가 17, 19, 20번 이렇게 질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배가 아플까요? 23번, 그 다음에 31번, 네, 31번, 그 다음에 없는 것 같은데요? 38번이요? 그 다음에 또, 37번도 있었어요. 그 다음 또 41번. 몇 번이요? 네. 됐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가장 빠른 번호가 17번부터이니까 17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 17번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문제거든요. 다시 질문한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숫자만 바꾼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 문제에서 최고참 계수가 1인 4참수다라고 주어져 있는 것 같고요. x1보다는 x2가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정적분 구간은 커지는 구간으로 설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정적분 x1부터 x2까지 ft라는 친구에서 fa라는 친구 뺀 거 정적분. 근데 그게 인테그랄 x1부터 x2까지 f'A에다가 t-a 이 친구를 정적분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었지만 정적분 구간이 같은 친구들일 경우에는 분리도 가능하고 합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정적분 구간이 모두 동일한 상태이니까 내가 얘를 이항만 해주면 하나의 정적분으로 처리해 줄 수 있잖아. 아니 이 새끼도 모르고 이 새끼도 모르는데 두 개의 정적분 갖다 놓으면 뭐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하나로 차라리 합쳐주는 게 맞죠. 그러면 인테그랄 x1부터 x2라는 친구까지 ft라는 친구에서 이 친구 빼주시면 f'A, 그 다음에 t-a, 그 다음에 마이너스 fa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이 친구가 좀 다르게 보이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ft라는 건 곡선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에서의 접선을 의미하는 거구나. 요 정도까지는 이제 빠르게 우리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곡선이 접선보다 항상 위에 있게 만들어주는 그 접점 A라는 친구가 마 1 이하 지역이거나 마 3 이상 지역이어야 된다. 이 소리죠. A라는 거는 접점이잖아. 접점. 그치? A에서의 접선을 말하는 거니까 마일 이하 지역에서 접선 그을 때 3 이후 지역에서 접선 그을 때만큼은 곡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줘야 된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당연히 F가 4참수이기 때문에 4참수를 우리가 그려보면서 접선과 4참수의 위치 관계 분석해봐야죠. 그치? 사실은 4참수 그릴 때 이거 그리고 있으면 다 맞아야 되죠. 그치? 이거 그리고 있으면, 아니, 무조건 아래로 볼록한 그 형태는 무조건 접선이 밑에 있을 테니까. 그치? 그러면 이런 구간으로 나오지 않지.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당연히 W자 개형부터 먼저 차근히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응.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면, 자, 우리가 접점이 이런 데 있을 때는 접선이라는 친구보다 곡선이 항상 위에 있으니까 만족하고 있어요. 여기도 괜찮아요. 그치? 이런 데도 괜찮아. 이런 데도 괜찮아. 이런 데도 괜찮다가, 그치? 그림을 너무 못 그렸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자, 뭐, 이런 데까지는 괜찮겠죠?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사차함수를 하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W자 모양의 사차함수는 어떤 걸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공통접선이라는 걸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공통접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선 하나가 동시에 두 점에서 접하는 경우 요거를 하나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때까지는 그래도 접선보다 사차함수가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이 공통접선보다 접점이 조금 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접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4차를 뚫게 되죠. 그러면 접선보다 곡선이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접점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 공통접선의 여기 접점 좌표 여기까지 일단 싹 가능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말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런 지역에서는 접선을 그어줬을 때 무조건 뚫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까지는 안 되다가 이런 데까지는 뚫어버리다가 이제 딱 요점 이후 지역에서부터는 접선을 어떻게 긋더라도 곡선이 접선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여기 이후 지역이 다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빠르게 판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지역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3, 그 다음에 공통접선은 뭔지 모르니까 mx 더하기 n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사차함수가 어떤 공통접선과 마일과 3에서 동시에 접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 fx라는 친구 바로 식 세워주시면 사실 끝날 것 같고요. 그 이후 계산은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주신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 조건 통해서 m과 n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은 제가 직접 안 할게요. f1 값 15고 그 다음에 f'1 값 1인 거 이용하면 mn 다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번 문제는 일단 마무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9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별표를 쳐야 돼요. 얘를 기하적으로 문제를 조금 풀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싸리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풀어낼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해설지가 수식으로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같이 한번 그 겸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식으로 푸는 거는 뭐 해설지 봐도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19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아파. 19번. 자, 문제 봅시다.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2 값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참수 대놓고 준 거 아닙니까? 그치? 이참수 fx라는 친구는 2라는 지역에서 대칭축을 가질 거고 그리고 2라는 지역에서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어요. k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중요한 표현 나왔죠? 모든 자연수 n이야. 모든 실수가 아니에요. 모든 자연수야. 됐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인테그랄 4부터 n까지 우리가 fx라는 친구를 정적분했을 때 그때 0 이상임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라고 이제 문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은 F2가 음수여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얘들아 우리 기준이 4잖아요. 그치?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n이라는 친구가 4보다 클 때는 정적분 구간이 커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실제 정적분이 양수가 되려면 분명히 F라는 친구도 기본적으로 양수 값들도 만들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자, n이 4 이상일 때는 우리 넓이 값이 양수가 돼줘야 돼.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 n값이 4보다 작았을 때는 정적분 구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줄어들고 있으니까 실제 너네 눈에는 넓이가 양수로 보여도 그걸 뭐로 인식해줘야 돼요? 음수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넓이가 이제 음수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은 2라는 지역에서 대칭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차함수야. 그치? 2라는 지역에서 이차함수 이렇게 대칭축 그려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기준점이 4라서 4라는 지점에서 제가 어떤 상수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가 4라는 지역에서부터 이제 넓이를, 2까지 지역을 정적분했을 때, 그때도 넓이가 양수가 돼줘야 되는 거잖아. 정적분 값이. 그럼 여러분들은 2부터 4까지 이 정적분한 이 친구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0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야 4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은 양수라고 볼 수 있죠. 2부터 4까지 지역의 넓이가 음수여야, 그치? 적분 구간은 4부터 2까지잖아요. 자, 제 말 이해돼? 그럼 4부터 2까지는 넓이가 양수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의 넓이가 음수이려면 적어도 2라는 지역에서는 함수값이 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음수여야죠.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X축보다 윗공간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으면 여기 넓이가 지금 이렇게 양수가 돼버리는 거잖아. 아, 그리고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구나. 미안, 여기를 X축이라고 생각해버렸네. 그치? 그래서 만약에 2라는 지역에서 X축보다 위에 있다면은 2부터 4까지의 넓이가 양수값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넓이는 음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서 안 되는 거고요. 그럼 2라는 친구가 기본적으로 X축보다 밑에서 설정돼야지 여기 일부 지역은 양수가 만들어질 수 있어도 여기 일부 지역은 음수. 이거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리는 거죠? X축이 여기인데. 자, 1부는 이렇게 음수 넓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서 넓이는 음수인 거고 실제 정적분값은 양수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F2는 음수가 돼줘야 된다. 뭐 기억은 너무 쉽게 판단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은 쉬는 시간 가지고서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10분 쉬십시오. 고생했어요.